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마침내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와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접경 지역 정책성 평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오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재정사업평가위는 접경 지역의 정책성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예타 통과 발표 직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당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고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이 완화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높아지고 검단과 서울 간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예타 통과 소식을 접하고 사업 처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뻐한 이들은 김포 검단 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는 표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청원하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통과가 실제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갖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타를 통과한 5호선 연장 사업은 이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8년부터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 간 노선안 갈등과 정거장 추가 문제, 지자체 간 재정 부담 문제 등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5호선 연장 사업은 다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 경마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마장 이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경마장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75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경마장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진볼수 훈련장입니다. 미군이 21년 전 우리 정부에 반환한 공여지입니다. 동두천시가 이곳에 과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진볼수 훈련장의 넓은 면적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또 이곳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체류형 복합 레저와 체험 공간 조성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볼수의 산악지역을 활용하면 유럽이나 중동에서 인기 있는 산악 승마 코스를 개발하여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대규모 토목공사 없이도 자연지형을 활용한 스타디움형 관람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는 지하철역과 경마장을 잇는 셔틀버스 등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두천역을 광역 환승허브로 조성하고 경마장 직결 셔틀버스와 DRT를 상시 운영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는 과천 경마장 동두천 이전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희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75년간 미군에게 우리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내주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아직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마장 유치가 우리 동두천의 이 어려운 동두천을 되살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 경마장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지자체는 모두 7곳.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마장 유치 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수익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10일 신북면 삼정리의 산란계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약 11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오석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선거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을 교체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원팀 체제로 의정부의 대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GTX-C와 GTX-G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 전략산업 유치, 원도심 재생, 출산 지원 확대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 후보는 조직, 돈, 야합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산무 클린 선거를 약속하며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8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의정부 밀락동 자택에서 8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목과 손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주차난 해소와 AI 등 첨단 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역사적으로는 부평도호부가 설치되어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 공장과 보급창이 위치해 있어서 산업도시로서의 성격도 강했습니다. 지금은 주거 중심의 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중앙정부의 경험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 문제의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주차와 교통 문제입니다. 더구나 굴포천을 복개하면서 자연하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위에 있던 주차장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평구에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 차세대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AI나 또 반도체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부평구의 미래를 밝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평구는 노인 인구도 많고요. 또 저소득층 인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1년 이내 폐업률도 인천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과 안전 문제, 또 어린이들, 또 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문제 등에 대한 세세한 공약들을 마련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평구는 중요한 변화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가 짜증나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외면하면 오히려 그 정치가 여러분들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꼭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주당과 또 저 강화수에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은평구청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3명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는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2010년 이후 치러진 4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연속으로 당선됐습니다. 현재까지 은평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인물은 3명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미경 현 구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발판 삼아 수성을 노립니다. 김 구청장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최초의 3선 여성 단체장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성 정치인의 지방 권력 기반이 한층 확대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남기정 전 민주평통 은평구 협의회장과 이경호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경호 예비후보는 1983년생으로 법무법인 차율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은평구 정비사업 자문단, 은평구 내일자문단,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남기정 예비후보는 제6대 은평구의원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 협의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두 예비후보 모두 국민의힘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남은 날은 10일 기준 8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선택을 받아 본선에 나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필수 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도 의원은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재원 확충 방안 마련, 통합돌봄 체계에서 보건소 역할 강화, AI 의료 혁신 대비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주문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설립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쟁점, 갈등 조정 방식 등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금창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응래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쟁점과 실행 가능 대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지정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쟁점과 운영 설계 요소를 한 번에 점검하는 자리라며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악용해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에서 매집한 담배 90만 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가 약 30억 원 수준입니다. 이들은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엑스레이 등 세관 검사를 피하며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담배 한 갑당 약 4,500원 수준이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32,000원에서 41,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현지에서 8,000원에서 13,000원에 판매해 100억 원대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인천세관은 A씨의 통신 내역과 고속도로 통행 기록 등을 분석해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검거하는 한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고 A씨의 과거 담배 밀수 이력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파산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로 1,192건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접수됐는데요. 전체 신청자의 58%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9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무직 상태거나 일자리가 있더라도 상당수가 일용직이나 단기직이었습니다. 재파산자의 비율이 10.6%에 달하고 이 중 6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양천구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40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투입해 547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먼저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또 교육 환경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6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미래교육센터와 Y교육박람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양천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습과 진학진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에서는 로봇과 AI 체험 등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은 예비식을 폐기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사업입니다. 학교는 급식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복지기관 등을 통해 기부된 예비식을 취약계층과 지역 아동센터 등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지난해에는 5개 학교, 4개 기관이 참여해 1억 500여만 원에 달하는 예비식을 기부했는데요. 올해는 참여 기관이 8개 학교, 5개 기관으로 늘어나 사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됩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돼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 차량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긴급 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 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시는 현재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오는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로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낡고 오래된 CCTV 교체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며 보육실과 공동놀이시설 등 의무 설치 장소에 노후 CCTV 9,390대입니다. 대상 어린이집에는 교체 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CCTV 한 대당 연간 15만 원을 기준으로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